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해 착공이 가시화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3,500억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각 시군에서도 할인율과 발행 규모 확대에 나섭니다. 다음 달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강원도 내 투표소 160곳이 설치되고 14만 2천여 명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창업 불모지인 도내에서 신기술을 앞세운 스타트업 경쟁 속에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기술을 제시하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0년 넘도록 찬반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올 연말이나 내년 봄 착공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오색 삭도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지구에서 끝천까지 길이 3.3km의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1982년 정부에 허가를 요청한 이후 사업 추진이 40여 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훼손 등의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5곳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번 결정에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 등은 원형 보존을 이유로 입지를 비롯한 사업 내용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조금 반영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협의 통과 조건으로 사냥을 비롯한 보호 동식물에 대해서 무인 카메라 설치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서식 환경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상부 정류장 위치를 기존의 해발 고도 1,480m에서 1,430m로 50m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강원도는 산지 전형과 같은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상반기쯤 이곳에 케이블카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1개의 인허가 절차, 각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지역 주민 상당수는 40년 묵은 수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원하는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고요. 외국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밑에 사냥이 놀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는 할 수 있고.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역할을 망각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당분간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규모와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각 시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확대합니다. 강릉과 동해 정선은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고 태백은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 여야 합의로 되살아나 올해 행정안전부가 각 시군에 지원하기로 한 지역화폐 관련 국비 규모는 3,523억 원입니다. 이를 다시 인구 감소 지역과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선 삼척시와 태백시, 9개 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강릉, 춘천, 원주, 동해, 속초시와 인제군의 6곳이 일반 자치단체로 분류됐습니다. 양양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화폐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 10%, 일반 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7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발행 규모가 크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여서 도내에선 태백시가 26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가 21억 7천만 원으로 두 번째, 강릉시가 20억 800만 원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지역화폐 할인 규모를 줄였던 지자체들은 대체로 할인액과 발행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강릉시가 기존 6%에서 10%로, 정선군이 5%에서 10%로, 동해시가 6%에서 8%로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고 고성군은 2월부터 기존 5%를 10%로 늘렸습니다.
태백실은 할인율은 10%로 유지하되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속초시와 삼척시는 10% 할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와 난방비 인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0%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국한된 것이어서 강원도의 강원상품권은 기존의 5%, 20만 원으로 할인율과 사용 한도가 유지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늘게 되면서 최근 좋지 않은 서민 경제 상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도내 투표소와 선거인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도내 투표소는 모두 160곳으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농협 10만 8,124명, 수협 3,726명, 산림조합 3만 500명 등 모두 14만 2,350명의 선거인 수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으며 선거는 오는 3월 8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 오후 1시쯤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자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인력 60여 명과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산림 1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와 태백을 제외한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산지와 정선 평지에는 강풍 예비 특보도 발효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새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무려 2만 9천 개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110만여 개가 무한 경쟁에 뛰어든 것과 비교하면 2%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기업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기반 창업 기업 비중은 점점 줄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벽돌에 하늘색 용액을 8차례에 걸쳐 겹쳐 바릅니다. 용액을 모두 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마르는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섬유 성분을 넣어 강화한 폴리우레아 용액인데 어떤 재료로 지은 건물이라도 바르기만 하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력과 연성을 더해줍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벽돌 건물이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공법 같은 경우는 벽돌 건물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쉽다는 점,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대학 4학년 때 스타트업에 진출했습니다. 취득한 기술 특허만 해도 8개, 창업 이후 6년 만에 직원도 10명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 2억 원으로 시작한 매출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엔 11억 원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춘천시 조운동의 복지시설 조운 웰컴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등 벌써 7개 건물에 내진 보강 시공을 마쳤습니다. 낡은 식당 건물이었을 때는 내진 설계 등급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리히터 규모 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근 도심 속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낡고 오래된 목재나 벽돌 등 건축 자재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데 이때 적합한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공공 건축물의 72%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5%에 그쳐 시장성도 충분합니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최소 1,000만 원 단위로 비용 부담이 큰 가운데 시공 시간을 줄이고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제성이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프레이형으로 경제성을 되게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인력을 늘리고 시공 물량도 공격적으로 확보해 올해 매출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축소된 속초의료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오늘부터 병원 내 다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에 참여해 월, 화, 수, 사흘은 주간 진료를 재개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은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두고 1명도 이달 말 퇴사해 부족한 3명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2차까지 공고해서 1명만 충원했고 현재 3차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동해 정선 등 강원도 5개 시군 웰니스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동해 스파, 정선 명상, 평창 숲, 영월 자연회복, 원주 한방 등 웰니스 관광지를 중심으로 생활습관 빅데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웰니스 체험을 제공하는 웰니스 중심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웰니스 관광과 의료 관광을 전략적으로 통합해 사업 대상지 지원 규모를 연간 5억 원, 사업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 선택과 집중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 5곳이 올해 완공됩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지로 선정됐던 강릉 정동과 속초 장사, 고성 무남 등 5곳이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선정된 강릉 소돌과 속초 설악, 삼척 초곡 등 어촌 뉴딜 대상지 3곳은 올해 착공하고 지난해 선정된 대상지들은 내년에 착공합니다. 한편 어촌 뉴딜 사업이 올해부터 어촌 신활역 사업으로 바뀌면서 강릉 안인진과 삼척 대진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9명, 동해 21명, 속초 19명, 고성 1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9만 7,555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12.6%로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6.7%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예비 촉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모두 199억 원을 들여 창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게 되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기업에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예비 창업 패키지 87억 원, 초기 창업 패키지 112억 원이며 주관기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해온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작성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별장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면 비수도권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입이 늘고 체류 인구 증가와 은퇴자 귀농 귀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 대규모 관광 숙박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이 승인 고시돼 올해부터 2031년까지 사업 시행자 이랜드파크가 토성면 일대 89만여 제곱미터에 1조 1,106억 원을 투자해 관광 숙박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유럽풍 호텔과 콘도 등 1,677실 규모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뮤지엄, 스파 등의 휴양시설, 전망대 등이 조성되며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등이 기대됩니다. 속초 대포 농공단지 일대 악취 문제와 관련해 홍계 부산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집단민원 발생 이후 업체의 악취 저감 자구책 마련과 시설 개선 등을 촉구했지만 수질오염 물질,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